자, 일단 질문부터 공간도형 18번 공간 있는 거 보이죠? 그러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림 그리기가 어렵네. 이렇게 돼가지고 뭐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죠. 그죠? 근데 여기에서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는 도형이 있대. 근데 마주보는 면끼리는 평행하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마주보는 면끼리는 평행하다. 그 다음에 여기만 이제 이루는 각도가 60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이 점 읽느라고 좀 힘들었었는데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는 여기에서 이 ABCD에다가 내린 정사형의 그거를 구하라고 하거든.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부터 먼저 할게. B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면 B는 여기에다가 내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하라고 하고 있어요. 왜냐면 거기가 CGHD인가? 그치? 그러니까 CGHD 이거니까. 정사형이 그림자였잖아. 그치? 그림자였는데 하필이면 문제에서 기본 설정이 뭐냐면 마주보는 면끼리는 어떻게 된대? 평행한다며. 평행한 거 아니야. 평행하잖아. 평행한 두 평면은 각도가 몇 도야? 평행한 두 평면은 각도가 몇 도야? 0도잖아, 0도. 그지? 그러니까 얘를 갖다가 저기다가 그림자를 투영한다고 해도 그 넓이가 바뀌겠니? 안 바뀌지?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만약에 S-라고 한다면 그지? 첫 번째 S-는 원래 S 넓이에다가 평행한 두 면이니까 코사인 0도 이렇게 될 거란 말이야. 근데 코사인 0은 어차피 1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거 그냥 넓이가 8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일단 우선 B값은 그냥 그대로 넓이가 똑같아요. 8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러면 문제는 누구만 조심하면 되냐면 A만 조심하면 되는데 A는 저기 있는 저 S를 갖다가 ABCD 땅에다 깔아버린 그런 정사형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은 얘를 갖다가 여기다가 내려버리는 건데 생각을 해봐. 여기는 지금 허공이니까 정사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 근데 어차피 어떤 평면이 있다고 쳤을 때 연장평면을 한번 생각해보면 연장평면은 원래 평면이랑 연장평면은 각도가 몇 도야 또? 빵도겠지. 각도가 똑같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각도는 당연히 또 60도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여기에서 생긴 요거 때문에 생긴 그림자 요거 넓이 있지? 그거를 갖다가 만약에 S-는 써먹었으니까 S-라고 한다면 그치? 그러면 원래 넓이 S에다가 코사인 60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자의 넓이가 더 작아지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괜찮지? 그러면 이게 2분의 1이니까 8 곱하기 2분의 1을 하면 얼마야? 4. 그러니까 A는 4다. 이렇게만 하면 문제는 풀릴 것 같아. 됐지? 그 다음에 이제 19번. 19번은 문제가 어렵진 않았을 텐데 이제 이게 인쇄 상태가 쓰레기예요. 일단 높이는 6cm인 건 됐고 밑면에 지름이 12cm다 이렇게 읽으면 큰일 나는 겁니다. 인쇄 상태가 쓰레기예요. 밑면에 반지름이 12인 거야. 알았지? 그거 그래서 밑줄 쳐줘. 선생님 이거 처음에 풀 때 아무리 해도 안 풀려. 지름이 10이라고 하니까. 근데 열심히 뚫어지게 봤더니 반지름이 12cm다 이렇게 나와 있어가지고 그런 거예요. 거기까지 이해됐죠? 그것 때문에 아마 못 풀었을 겁니다. 자, 쫄지 말고 보세요. 자,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대충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에서 원하는 대로 여기는 6이고요. 이게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12인 거다. 그지? 그래가지고 여기 지금 기울어진 각도가 너무 안 기울어져 있네. 조금 더 기울어서 그릴게요. 그죠? 현실성 있게 이렇게 그래가지고 여기가 6cm이고 이게 됐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돼 있을 때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되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기울어진 각도가 45도다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반지름이
지름이 아니라 반지름이 12인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선생님이 예전에도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을 텐데 조금밖에 안 나왔어. 지금 조금밖에 안 나왔지, 그치? 조금밖에 안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그랬어? 에이 잠깐만, 고등학교 1학년으로 들어가자. 고등학교 1학년으로, 그치? 원 이렇게 있어가지고 요렇게 해서 요렇게 접어가지고 뭐 x축에 접한다 이런 문제도 있었어요, 그죠? 원의 일부분이 나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 일부분이 나오면 몰라? 일부분이 나오면 요것만 가지고 뭐가 상상이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다 그리라 그랬다고. 다 그리라고, 그치? 그래야지 뭔가 좀 이해가 되는 거라. 그러니까 여기가 높이가 6cm여가지고 잘린 거는 알겠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없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그냥 쭉 무한히 확장합니다. 그러니까 무한히 확장해가지고 이 그림이 진짜로 어떻게 되는 건지 다 그려봐야지 조금 이해가 될까 말까 이렇게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다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뭐 타원이 될 거란 말이야. 맞지? 타원이 될 거니까 타원이 되는 건데, 그지? 타원이 되는 건데, 타원이 됐을 때 수면이니까 파란색으로 할게요. 파란색, 수면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수면의 넓이. 거기까지는 됐죠?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선생님이 이거 휴지 가지고도 엄청 많이 설명했는데 점점 휴지를 쓰다 보니까 지금 원이 되게 조그매졌어요. 처음에 수업할 때보다. 그죠? 어찌됐건 이 상황에서 이렇게 기울여서 보면 타원 보이는 건 보인다 그랬지. 그지? 근데 여기에서 이거는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고 이것만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긴 타원에서 여기서 이 단축의 길이는 원래 반지름이랑 똑같아야 되니까 이거는 안 바뀔 거야. 그지? 그러면은 이 장축의 길이만 바뀌는 거거든. 거기까지 이해됐어요? 장축의 길이만 바뀌는 거야. 장축의 길이만 바뀌는 거니까 장축 길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여기 쭉 해가지고 이렇게 될 텐데 원래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렇게 생긴 이런 고라스가 보일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이 한 면의 길이가 얼마가 돼야 돼? 지름이니까 12가 아니라 24가 돼야 될 거야, 그지? 그 다음에 여기는 그럼 또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각도가 45도니까 24야. 그러니까 여기서 이 전체 장축의 길이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24 루트 2 뭐 이렇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지, 거기까지 됐지, 그치?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 요 길이는 또 12cm 2배 24cm 될 거야. 왜냐면은 한쪽만 장축만 바뀌지 단축은 바뀌지가 않을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게 45도잖아. 그러면은 여기가 지금 6cm라고 나와있지 또, 그치? 6cm라고. 그러면은 요렇게 또 해봐가지고 요렇게 하면은 45도 기울어진 거니까 이만큼 길이는 얼마큼 되겠어? 요만큼 길이는 6루트 2 될 거야. 6루트 2, 그치? 그런데 이게 전체가 24루트 2고 이거 반지름만 따지면 12에 루트 2만 곱한 거니까 여기서 요만큼은 또 어떻게 되겠어? 요만큼은 6루트 2 이렇게 될 거야. 6루트 2. 이해가 돼요? 맞아요? 아,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상황이 이거네. 여기까지만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타원 가지고 여기 수면의 넓이를 구하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얘를 갖다가 이렇게 빛이 쏟아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은 오히려 여러분들 이 타원이 그림자가 아니라 빛의 수직인 평면이 그림자라 그랬지, 그치? 빛의 수직인 평면이 그림자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떨어진 여기 어딘가로 이렇게 떨어진 이 요면 있지? 요거를 S-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맞나요? 이게 저게 그림자니까. 그 다음에 오히려 수면의 넓이 있지? 이게 더 넓이가 넓은 거 아니야? 타원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S라고 할 수 있다고. 자, 여기까지 받아들여줘. 맞지? 이게 S고 그 다음에 이걸 그림자로 절로 때려가지고 S-가 나오는 거야. 그지?
그런데 S-는 분명히 원이지. S-는 분명히 원이지. 거기까지는 인정? 거기까지는 인정. 그러니까 이렇게 단면을 그려볼게요. 여기가 풀이법의 전부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돼가지고 이거 반지름이 12짜리야. 마이너스. 그지? 그런데 여기에서 아까 전에 이게 6cm고 45도니까 이게 6루트이라고 그랬고 요 길이가 얼마나 그랬어? 6cm라 그랬잖아. 그럼 여기 길이도 얼마겠어 이거? 6cm겠지? 그럼 어디까지만 그림이 칠해질 거냐면 숑 해가지고 마이너스 6 이렇게 요까지만 칠해질 거고 거기에서 여기 넓이에 해당하는 거 있지? 여기 넓이에 해당하는 거 이게 바로 S가 아니라 S-가 될 거야. 원에서 생각한 거니까. 맞아.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 이 S-의 넓이를 구해봅시다. S-의 넓이는 이렇게 보니까 이거 지금 여기가 12cm고 여기가 12cm지. 근데 여기가 6cm니까 12대 6이야. 그럼 요거 하나 각도가 얼마겠어? 2대 1이네. 각도 얼마? 6분의 파이 3분의 파이 되겠지. 60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요 각도는 어떻게 돼야 돼? 3분의 2 파이가 되는 수밖에 없다. 그치? 자, 그러면 S-의 넓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생겨먹은 부채꼴의 넓이에서 그치? 이렇게 생겨먹은 삼각형의 넓이를 빼면 그만일 거야. 인정? 그치? 인정합시다. 자, 그러면 삼각형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는 반지름이 12짜리인 원 144파이 144파이에서 이게 지금 120도니까 3분의 1이잖아. 그러니까 3분의 1 이렇게 될 거고 마이너스 여기서 하얀색 빠져야 되는 넓이는 이게 세로 길이가 6루트 3 이것도 6루트 3에다가 6cm 곱해가지고 2분의 1이니까 그냥 어차피 6루트 3에다가 6을 곱한 거예요. 맞죠? 그죠? 조금만 계산해 볼게. 이게 원래 12의 제곱인데 3으로 나눴으니까 4 곱하기 12 48파이 48파이 마이너스 36 루트 3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S-의 넓이를 먼저 구한 거예요. S-의 넓이. 그죠? S-. 자, 근데 내가 원하는 거는 S-의 넓이야, S의 넓이야. 수면의 넓이니까 S의 넓이겠지. 그치? 그럼 S의 넓이는 오히려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S-가 S에다가 기울어진 각도가 45도 코사인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오히려 S의 넓이는 S 여러분들이 구한 거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이게 루트 2분의 1이니까 루트 1을 오히려 곱해야 되는 거죠. 루트 1을 곱해. 그러면은 이게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여기다가 루트 2만 곱하면 된다고. 이해됐어요? 됐네요. 오케이. 공간 좌표라고 하는 건데 이거는 일단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자, 우리가 중학교 때 도형 문제들 많이 다루었지. 중학교 때 도형. 그래서 원도 있었고 뭐 피타고라스도 있었고 막 이렇게 있었는데 그 다음에 이건 중학교 거죠. 그죠? 근데 고등학교 1학년 때 와버리면 갑자기 얘를 갖다가 그냥 안 풀고 어디에다가 푸냐면 좌표 평면에다 갖다가 풉니다. 그래서 이 원도 그냥 안 하고 기준을 딱 잡아가지고 좌표 평면에 표현하면 원래는 그냥 원은 원이었는데 여기서는 갑자기 이게 뭘로 바뀌어요? x와 y에 관한 관계식, 그러니까 식으로 문제를 바뀌어버립니다. 식으로. 그죠? 그래서 허공에 떠있는 도형을 가지고 장난칠 때는 그지? 그냥 도형의 성질만 이용해야 됐었는데 갑자기 좌표 평면이 잡혀지면서 우리가 도형 문제를 이제 도형이 어떻게 되는지 잘 상상이 안 되는데 수식은 정확하게 적어지니까 얘 가지고 아예 2차 방정식이나 판별식 같은 걸 집어넣어서 문제를 수식으로 해결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도와주게 돼요. 그죠? 아니면 이런 것도 좌표 평면상으로 잡아버리면
점과 점이 있는데 이거 두 점 사이에 거리 같은 걸 잴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근데 그거를 x좌표, y좌표, x좌표, y좌표 해가지고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로 해가지고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을 재고 이런 게 있었단 말이야. 그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배웠던 공간 도형은 뭐냐면 공간상에서 3차원 입체 도형이 있는데 그 3차원의 입체 도형을 그냥 공간에서 그냥 도형의 성질만 가지고 다루는 거였어요. 물론 정사형이라든지 삼수원의 정이라든지 그런 걸 이용했었지. 근데 지금 공간 좌표는 뭐냐면 평면 좌표가 2D잖아. 2D. 그치? 근데 공간 좌표는 좌표의 X좌표, Y좌표 잡고 3D잖아. 그러니까 X좌표, Y좌표 잡고 무슨 좌표도 필요한 거야? Z좌표까지 필요한 거지. 그래서 그걸 우리가 공간 도형이라고 불러요. 아니, 공간 좌표라고 불러요. 그럼 공간 좌표는 세팅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이런 식으로 세팅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를 X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Y축이라고 생각하고 이걸 Z축이라고 생각해요. 여기는 당연히 원점이 되겠죠. 그러면 얘네들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거야. 여기도 지네끼리 직각, 여기도 지네끼리 직각, 그 다음에 여기도 지네끼리 직각 이렇게 됩니다. 지금 공간감이 살고 있나요? 그죠? 물론 공간 좌표를 제대로 선생님이 그림으로 구현하려면 좀 힘들어요. 컴퓨터로 보면 알만해. 잘 그리니까. 근데 너네도 문제 풀 때 그렇고 선생님도 지금 휴먼, 인간이기 때문에 그지? 예쁘게 그릴 수가 있어 없어? 예쁘게 못 그려. 그러니까 적당히 알아보기 좋게만 그려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알았죠? 그러면은 생각을 해봐. 여기서 보이는 땅에 깔린 평면이 이게 땅이야. 이게 땅이 지금 X축, Y축으로 벌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생각했던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린 다음에 위에서 쳐다보는 거 있지? 그치? 그게 여러분들이 평소에 바라보던 2D 좌표 평면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뭐까지 생긴 거야? 높이까지 생긴 거야. 그러면 평소에 바라보던 그 평면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베이스먼트 땅을 갖다가 생각하는 그 평면이거든요. 그래서 그 평면은 우리가 그냥 기본 XY 평면이라고 해서 XY 평면이라고 불러요. XY 평면. 근데 이 XY 평면에 높이가 쭉쭉쭉쭉쭉 1층, 2층 생기는 거야. 아래쪽으로도 마이너스 1층, 마이너스 2층 생기는 거고. 이해되지? 그지? 그러면은 여기서 보면은 또 무슨 평면이 보일 거냐면 그냥 이 칠판 바닥 있지? 칠판 바닥. 그렇게 보는 또 평면이 보일 겁니다. 이거 보여요? 이거를 갖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YG 평면이라고 불러. YG 평면. 이번에 YG에서 또 엄청난 신인이 나왔죠? 미안해, 모르는구나. 자,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이렇게 옆면이 있을 거야. 옆면 보여? 그럼 그거는 XZ 평면인가? 그치? 근데 XZ 평면이라고 안 쓰고 보통은 이렇게 써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서 뭐 이런 식으로 보이는 이런 옆면 평면 보일 텐데 그거는 ZX 평면이라고 많이 씁니다. Z축, X축으로 이루어진 평면이니까. 그지? 자, 근데 이런 상식은 있어야 돼. XY 평면은 이름은 X축이야. XY 평면이야. 이름은 XY 평면인데 XY 평면을 수식으로 쓰면 어떻게 될까요? XY 평면 수식으로 쓰면 잠깐만 봐봐. XY 평면은 X좌표, Y좌표가 막 계속해서 바뀌지. 하지만 항상 좌표가 똑같은 애가 있어. 걔가 누구야? Z가 1이야, 2야, 3이야, 아니면 마이너스 1, 2, 3이야, 아니면은 Z좌표는 항상 0이니? Z좌표가 항상 0이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XY 평면은 이름은 XY 평면이지만 실제로 수식으로 따지면 Z 이꼴 빵이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이게 이해가 안 되면 그러면 2D로 바꿔서 설명해 줄게. 이거 X축이지 얘들아. 이거 이름이 X축이잖아. X축이라고 이름은 부르지만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은 Y좌표가 얼마야? Y좌표가 0이었잖아. 이게 Y는 0이란 말이야. 이게.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X좌표 구할 때 X에다 0 집어넣어? 아니지. Y에다 0 집어넣잖아. 그래서
이놈의 이름은 x축이지만 사실 이 x축의 본질은 y는 0인 거란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xy 평면은 이름은 xy 평면이지만 실제 이 xy 평면의 본질은 z가 얼마인 거야? 0인 거지. 그지? 그럼 이렇게 생각해. 이제 거의 끝났어. yz 평면은 이름은 yz 평면이지만 그지? 실제 본질은 뭐야? x는 0인 거지. 받아들였죠? 그 다음에 zx 평면은 옆면입니다. 이거는 얘 이름은 zx 평면이지만 사실 저놈의 본질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지, y는 0. 안 적혀 있는데 이거 써야 하는데 쓰셔야죠. 자, 그러면 조금 더 차원을 높여봅시다. 자, 여기 있는 거 있어요. 이거는 x축이라고 부르죠. 이 x축은 이름은 x축이 맞아. 맞지? 근데 x축 위에 있는 점들은 x좌표가 뭔지 몰라요. 1, 2, 3, 4, 5, 6, 7, 8, 9, 10이 다 된다고. 그지? 근데 x축은 이름은 x축이지만 이 x축의 본질은 뭐야? x축 위에 있는 모든 점들은 y좌표 얼마? z좌표 얼마? 그치? x좌표, y좌표가 항상 0인 놈이야. 그래서 x좌표만 다른 거지. 느껴져? 그러니까 얘는 y는 0, and z는 0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면 이제 다 끝났죠? y축은 이름은 y축이지만 사실 이놈의 본질은 뭐야? z도 0되고 and x도 0인 점들의 집합이야. z축도 마찬가지죠. z축도 이름은 z축이지만 요놈의 본질은 x도 0이고 and y도 0인 점들의 집합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자, 하나만 대충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 x축에서 여기 3을 끊고 나가는 이런 점이 있을 거야. 그지? 그럼 요 점을 a점이라고 만약에 친다면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a점의 좌표는 x좌표는 얼마야? 3이지. 근데 y좌표, z좌표는 다 뭐여겠어? 먹방이겠지. 그러니까 3, 빵 이렇게 되는 거야. 선생님 가로 안에 지금 콤마 해가지고 숫자를 몇 개 썼어? 3개 썼지. 왜 3개 쓰는 거야? Z축까지 있으니까. 왜 3개 쓰는 거야? 좌표 평면이 아니라 2D가 아니라 공간좌표 3D니까. 축이 3개 있으니까 좌표도 몇 개 있겠어? 3개 있겠지. 이해가 돼요? 그러면 예를 들면 Z축 위에 여기 4 있는 데를 찍는 그런 점은 B점이라고 친다면 B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되겠어? B점의 좌표는 빵빵4 Y좌표만 Z좌표만 생각하면 되는 거지. 또 해볼까? Y축 위에 저기에 마이너스 2 있는 데가 있어. 여기를 C라고 생각한다면 C점의 좌표는 뭐라고 쓰면 그만이야? 빵 마이너스 2빵 빵 마이너스 2빵 이렇게만 쓰면 된다는 거야. 그치? 이걸 공간좌표라고 부르는구나. 됐죠? 박스 안에 2번을 보세요.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공간 도형상에 이렇게 돼가지고 A점의 좌표를 이렇게 해보자. 여기를 x1, y1, z1이라고 쳐보자. 그 다음에 저기 저 B점의 좌표는 x2, y2, g2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좌표 3개를 부르자. 자, 그러면 공간상에서 보이는 이렇게 돼가지고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를 생각할 수 있을 거야. A점과 B점 사이의 거리는 여기서 이렇게 돼가지고 쭉 연결된 이 길이지. 그치? 근데 이 길이는 이런 거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뭐라고 불러? 맘먹음이라고 부르죠. 그죠? 맘먹음 사이의 거리니까 A, B의 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거기 2번에 1번에 나와 있는 그대로예요. 괜찮나요? 그죠?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그지? 뭐만 하나 늘어난 거야? Z축 하나만 늘어난 거야. 그 다음에 공식은 모두 똑같다고. 자, 느껴보세요. 이제 박스 안에 3번이랑 박스 안에 4번이랑 박스 안에 5번을 보시면 내분점, 외분점, 무게중심, 공식이 나와 있습니다. 공식은 똑같이 적용될 뿐인데 뭐만 하나 늘어났어?
Z좌표만 하나 늘어났는데 Z좌표 쪽의 공식을 보면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공식이랑 똑같아 달라. 똑같을 수밖에 없지. 이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걸 선생님이 설명을 해야 될까요? 안 해도 되겠죠. 확 받아들여지죠. 그죠? 설명이 모두 끝났습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풀어볼게요. 얼마나 쉬운지 봐봐. 자, 76번 있어요. 76번. 자, 선생님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위해서 이 공간 도형을 구현을 하지만, 공간 좌표도 구현을 하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그림까지 구현할 필요는 없습니다. 생각만 잘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그림 그릴 거예요. 근데 너네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반쪽만 그리는 게 좀 더 공간감이 많이 살아서 보통 이렇게 많이 그려요. X, Y지. 이렇게 그려놓고 A점이 지금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렇게 생긴 거거든? 그럼 대충 찍어볼게. 이쪽이 앞으로 튀어나오는 거, 이쪽이 X축이 양수축이야. 3, Y좌표는 얼마야? 아, 1로 한 칸 가야 되네.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밑으로 한 칸 내려가야 돼요. 두 칸. 그지? 그러니까 여기 어딘가에 A점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대략적으로 어떤 도형적인 상황이냐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쪽에 이렇게 있는 거지. 그지? 그런데 잘 봐봐. XY 평면에 대칭이 P점이 있대요. A점을 XY 평면에 대칭인 P점이 있대. 그럼 XY 평면이 이렇게 땅이 깔린 거잖아. 그치? 그거의 대칭인 점은 여기서 요 위로 올라가겠죠. 이렇게 그대로. 그죠? 그러니까 거기에 P점의 좌표를 생각할 겁니다. 근데 쫄면 안 돼요. XY 평면은, 이름은 XY 평면이지만 실제 본질은 뭐라 그랬어? Z는 여긴 거지. 그럼 P점의 좌표는 무슨 좌표만 반대로 바꾸면 되겠어? Z좌표만 반대로 바꿔. 이해가 돼? 그래서 P점의 좌표는 나머지는 다 그대로 유지하고 요것만 이렇게 바꾸면 된다. 이해 안 되는 사람? 이해 안 되는 사람? 없어? 에이, 잠깐만 봐봐. 잠깐만. 좌표 평면으로 다시 설명해 줄게. 이게 X축이지. 근데 여기에서 지금 A, B가 있어. 근데 X축 대칭을 하는 거면 여기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 있는 점은 X축 대칭. 이름은 X축 대칭이지만 누구 좌표가 마이너스야? Y좌표가 마이너스지. 왜 여기 Y좌표만 마이너스를 하면 됐던 거였어? 왜냐면 X축은 이름은 X축이지만 실제 본질은 뭐니까? Y는 0이니까. 그치? 그럼 Y는 B에서 Y는 0에 업어치기를 까면 Y는 마이너스 B 이렇게 될 뿐인 거라고. 이해됐어? 그러니까 저기에서 모든 설명이 끝나 있는 거야. XY 평면의 대칭은 XY 평면 자체가 본질이 Z만 0인 거니까 그거의 대칭은 P점은 저렇게 되는 거지. 맞지? 그러면 Q점 보자. Q점은 뭐야? 밑줄 치세요. Z축 대칭. Z축 대칭이래. Z축 대칭 Q점. 그럼 Z축 대칭은 어떻게 하면 돼? 누구 좌표를 마이너스? 모르겠어? 그러면 다시 해볼게. Z축은 이름은 Z축이지만 이 새끼의 본질은 뭐야? X도 0인 거고 Y도 0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Q점의 좌표는 어딘지 모르겠으나 그냥 누구 좌표가 마이너스인 거야. X좌표가 0. 요거 마이너스 3. 저거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Y좌표 그대로 이렇게 가져가면 끝나는 거지. 된서? 그치? 문제에서 원하는 게 지금 애따 모르겠다. PQ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럼 저거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됐나요? 자, 해봅시다. PQ 사이의 거리는 루트 안에서 3하고 마이너스 3이니까 6제곱, 마이너스 1이랑 2니까 몇 칸? 2칸, 2제곱. 그 다음에 2랑 마이너스 2니까 몇 제곱? 4제곱.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숫자 계산이 너무 빡세네요. 36에다가 4를 더하면 40. 40에다가 16을 더하면 56. 그럼 7, 8에 56인가?
7, 8에 56이니까 얘는 얼마? 2루트 14인가? 이렇게 하시면 된다. 됐니? 됐죠? 자, 그러면 77번도 보자. 77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A점, B점은 정해져 있고 밑줄 칩니다. X축 위의 점씨. X축 위 점씨야. 그지? 그럼 X축 위의 점씨는 모르는 건데 아무튼 AC가 빗변인 피타고라스가 된대. 그럼 C점을 갖다가 점을 어느 정도 미지수로 세팅해야 되는데 X축 위에 있으니까 누구 좌표만 있는 거야? X좌표만 있는 거야. Y좌표, Z좌표는 빵빵이지. 그러니까 얘는 A, 빵, 이렇게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피타고라스 법칙을 써가지고 이제 문제를 해결하면 돼. A 값만 구하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해보자. 자, 그 다음에 78번. 이거는 별건 없지만 그래도 예의상 밑줄을 한번 별표를 하나 치고 갈게요. 왜 그러냐면 문제가 AP 더하기 BP니까 요거의 최소값을 구하는 거야. 최소. 그지? 최소. 요거의 최소 밑줄 쳐놓고 이거 우리 맨날 하던 건데 이거 뭐 구하는 문제야? 이거 최단거리 구하는 문제지. 최단거리. 그지? 근데 생각해봐. 이렇게 좌표평면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했어. A점, B점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위에 한 점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P점 잡아서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 이거 구하는 거. 최소값. 최단거리. 어떻게 하는 거였어? 이거 대칭시키는 거였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돌아갈래? 아니면 바로 갈래? 바로 갈래. 이걸로 가는 거지. 그거를 공간좌표 문제로 바꾼 것 뿐이야. 이해가 돼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A점은 허공상에 점이 있어요. 마이너스 1, 1, 마이너스 1입니다. B점은 저쪽에 허공상에 2, 3, 마이너스 4 이렇게 있나 봐요. 그죠? 근데 여기 아래쪽에 이렇게 돼가지고 XY 평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 XY 평면이라고 쓰면 바보야. 얘는 어떻게 써야 돼? Z는 0인 걸로 이렇게 써놔야지. 그지? 그래서 얘는 툭 떨어뜨리면 여기고 얘는 툭 떨어뜨리면 여기라고 칠게. 그지? 근데 여기 위에 평면 위에 한 점을 잡아서 이렇게 거리의 최단거리야. P점이. 그지? 그러면은 지금 이거 내려서 이렇게 수직 이렇게 했었을 때 이렇게 바깥쪽으로 빼서 잡을래? 아니면은 요 선상 라인 선상의 P점을 잡는 게 좋겠어. 라인 선상의 P점을 잡는 게 좋겠지? 근데 그래가지고 여기 P점 잡아서 대충 이런 데 있다고 쳐가지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어떻게 최소가 되는지 그걸 구하려면 너무 빡세잖아. 그치? 그러니까 공간상에서 얘를 쭉 내려가지고 여기다가 A-점을 한번 찍어봅니다. 그럼 A-점은 A점을 어디에 대해서? Z 이퀄 빵에 대해서 업어치기, 대칭한 거지. 그럼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요쯤 있겠네. A-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겠어?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Z좌표면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야. 그치? 그러면 너네들 여기에서 P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꺾어갈 거야? 이렇게 꺾어갈 거야? 아니면 바로 갈 거야? 바로 가는 게 좋겠지? 그러니까 최단거리 문제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P점이 있을 때 그렇게 될 거란 말이야. 맞아? 그럼 최단거리는 AP 더하기 BP는 그냥 A-부터 B까지의 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그걸 구하는 걸로 어떻게 되겠어? 충분해지겠지. 느껴집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갑시다. 79번이랑 80번은 똑같은 유형의 문제인데 일단 정사형을 물어보는 거거든. 정사형. 근데 이제 생각을 해봐. 79번은 안 풀어주고 80번만 가지고 설명할 텐데 그거 가지고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됐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평면이 있어요. 이 평면은 지금 둘 다 79번에도 XY 평면 밑줄 치고요. 80번에도 XY 평면 밑줄 칠게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XY 평면이 땅에 깔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거는 또 본질을 적어두는 게 좋겠죠? 이거 Z가 0인 겁니다. G가 0인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기서 허공상에 만약에 비스듬한 이렇게 직선이 있을 수 있잖아. 허공상에 비스듬한 직선. 근데 걔는 정사형으로 따지면 이렇게 내려가지고 어떻게 되겠어? 요렇게 되겠지. 그래서 얘가 직각 이렇게 툭툭 그냥 높이를 툭툭 떨어뜨린 거 아니야. 그치? 그러면 이거를 L이라고 하면은 이건 뭐가 되는 거야? 그냥 이 길이가 L 다시가 될 뿐이라고. 그치? 이루는 각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할 수 있겠네요. 그죠? 자,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80번 문제는 똑같은 문제인데 ABC점이 허공에 있는 삼각형에 ABC가 있는 거예요. 그때 YZ 평면이랑 이 삼각형이 이루는 면과 면이 이루는 이면각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80번. 80번에 이면각이라고 하나 적어놔. 이거 이면각 구하는 문제인데. 그치? 이면각. 자, 선생님이 이미 이면각 구하는 세 가지 방법을 얘기했었는데요. 이게 바로 세 번째 방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면각 구하는 세 가지 방법. 첫 번째는 공간상의 피타고라스가 뭐였어? 수선 3개. 삼수선의 정리. 그 다음에는 정사형. 그지? 그 다음에는 벡터를 이용하는 거라 그랬는데 벡터를 이용하는 얘기가 공간 좌표를 이용하는 얘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뭐 하자는 얘기인지. 자, 허공상에서 이렇게 생겨먹은 ABC 삼각형이 있나봐요. 근데 얘를 갖다가 그 YZ 평면에 툭툭툭 어떻게 그냥 투 이렇게 해가지고 그림자를 내립니다. 그림자를 내리면 요렇게 돼가지고 A-, B-, C- 점으로 떨어져 내려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원래 있던 삼각형의 넓이를 S라고 한다면 그림자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야? S-가 될 거라고. 그치? 그러면 S랑 S-를 알면 정사형을 이용해서 이면과 XY 평면이 이루는 각도까지 구할 수 있는 거가 되는 거지. 맞지? 좌표가 있으면 이제 문제를 풀 때 그림만 가지고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그지? 수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된단 말이야. 이게 공간좌표의 강력함이에요. 이게 공간좌표의 무서운 점입니다. 맞아요? 천천히 한번 해볼게. 쫄지 말고. 그냥 좌표가 한 개 더 있을 뿐이야. 이거 얼마나 쉬운지 봐봐. 자, 설명은 어려운데 문제 자체는 쉬워요. 이게 지금 001입니다. 001. 그죠? 001. 국제전화 001. 그 다음에 B점은 지금 뭐냐면 101이에요. 101. 그죠? 101. 그 다음에 C점은 뭐냐면 0, 루트 2, 0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허공상에 뜬 삼각형의 넓이부터 구해야 되는데 잘 모르겠으니까 그냥 길이 구해버려야겠다. 그죠? 길이. 자, 그럼 이 길이는 뭐가 돼요? X좌표 몇 칸? 빵칸. Y좌표 몇 칸? 루트 2칸. 제곱하면 2. Z좌표 몇 칸? 한 칸 차이나. 그지? 그럼 제곱하면 1이니까 이거는 이 길이 얼마 돼? 루트 3이네요. 루트 3. 그 다음에 요 길이 재봅시다. 요 길이는 어떻게 돼? 1 차이, 0 차이, 0 차이잖아. 그지? 그럼 이거 1cm네. 이거 1cm. 그 다음에 BC 길이는 이게 한 칸, 루트 2칸, 한 칸이야. 그러니까 1제곱 어떻게 돼? 2, 그 다음에 1제곱 이렇게 되니까 4지 4. 그러니까 루트 4니까 이 길이는 얼마야? 2cm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림을 좀 병맛같이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는 얘는 2대1 대 루트 3이니까 어디가 직각이란 얘기냐면 여기가 직각이란 얘기고 여기 각도는 60도인 뭐 그런 상황이란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럼 편안하게 써보죠. S의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S의 넓이는
2분의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그지? 그지? 맞지? 그 다음에 얘를 갖다가 그림자를 툭툭 내립니다. 그러면은 xy 평면에 내리니까 z좌표는 무조건 뭐가 돼? 0이 되는 거지. 그런데 x좌표, y좌표가 바뀌겠냐? 그냥 아무리 이렇게 돼 있다고 치더라도 내리면 z는 그대로 0으로 이렇게 떨어지지만 xy 좌표는 바뀔 게 없단 말이야. 맞지? 그러니까 a' 시점의 좌표는 z만 0이 되니까 사실은 이거는 0, 0,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는 b' 시점은 어떻게 되겠어? 1빵빵 이렇게 되는 거지. C'는 어떻게 되겠어? 그대로 0, 루트 2,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넓이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네요. 길이를 좀 세봐야 됩니다. 자, 그럼 이 길이 얼마야? 1이죠. 이 길이는 얼마예요? 한 칸, 루트 2칸이니까 루트 3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길이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그냥 루트 2잖아. 그지? 그냥 루트 2. 이렇게 정사형을 떨궈 놓고 보니까 이게 1cm고 이게 2cm고 이게 루트 3cm예요. 선생님은 그림을 좀 병맛같이 그리긴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얘가 이렇게 여기가 직각이고 뭐 그런 삼각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S' 직각삼각형이니까 또 넓이 구하는 게 개 쉬워. 2분의 루트 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코사인 세타는 큰 넓이 S분의 S' 이것만 하면 되는 거니까 얘분의 얘죠. 그죠? 그러니까 루트 3분의 루트 2 유리하는 여러분들이 하시면 되고 그냥 이게 답이란 얘기야. 이렇게. 그죠? 그 위에 있는 79번은 이따가 여러분들이 꼭 풀어보세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어가 보면 81, 82, 83번 문제가 있어요. 설명부터 해볼 겁니다. 자, 내분점, 외분점이나 무게중심 이런 거 있지? 이거 공식 똑같아서 달랐어. 똑같았지? 그럼 공식 적용을 못하면 뭐야 이거? 변태지 변태. 고등학교 1학년 다시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81번은 그냥 내분점, 외분점 구하는 문제야. 너네 해봐야 돼. 83번도 있어요. 83번. 83번은 무게중심 알려주고 C좌표 구하는 거니까 이제 무게중심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선생님은 이제 그 문제들 중에서 82번 문제만 풀어주려고 해요. 82번 문제. 82번 문제는 아까랑 좀 다른데 상황을 이렇게 좀 생각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가지고 문제 보시면 AB가 있는데 이거 YZ 평면이 있나봐. YZ 평면. 물론 YZ 평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공간좌표에서 어디 갔냐 이거 안 그려져 있네. 이거에서 그지? 이거 이쪽에 해당하는 그냥 땅 이쪽이지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항상 이렇게 그 문제에서 원하는 평면을 땅에다 깔아둘 거예요. 그죠? 그럼 YZ 평면이 있는데 이거 봐라. 여기서 A점은 1, 1인가 봐요. 그죠? 그 다음에 B점은 이렇게 돼가지고 B점은 -3, 5, -2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YZ 평면에 대해서 YZ 평면은 본질이 X가 0인 거니까 X가 0인 것만 X좌표만 보면 이건 X좌표가 양수니까 이 평면보다 위쪽에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게 X가 0인 거고 B점을 보면 X만 보면 X가 음수이니까 이 평면보다는 아래쪽에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랬을 때 요 AB를 갖다가 이렇게 싹 이어요. 싹 이으면 이게 YZ 평면이랑 만나는 점이 있을 거야. 그치? 이 점이 뭐라고 할까? 일단 모르겠다. 그냥 P점에서 YZ 평면이랑 만난 거예요. 그랬을 때 이 AP 대 BP 이가 몇 대 몇으로 내분이 되냐 그걸 물어보는 거야. 그치?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거를 요렇게
요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칠게요.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직각이야. 그지? 그 다음에 얘도 저기다가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렸다고 위로 올려가지고 하면은 이렇게가 아래쪽에서 직각일 거예요. 맞나요? 맞죠? 그러면은 문제에서 원하는 건 이 비스듬한 거리랑 이 비스듬한 거리 그거에 몇 대 몇이냐 그걸 물어봤겠지. 그치? 하지만 이거 일직선상으로 이은 거니까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랑 여기에 해당하는 각도는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어? 같을 수밖에 없겠지? 그러니까 닮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닮음이라고 꼭 문제에 적어두세요. 닮음. 그래서 문제에서 원하는 게 여기랑 여기가 1대 m이니까 1대 m 요것만 구하면 됩니다. 그죠? 근데 생각해봐.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둘 다 수선의 발을 내린 거니까 피타고라스고 여기는 마법직각이니까 각도가 같다면 여기 각도도 똑같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 닮음이 되겠지? 그치? 근데 편안하게 생각해 보세요. 이제 이 길이가 얼마게? 1이지. 왜 1이야? 이건 x가 0인 거야. 근데 여기 x좌표가 1이잖아. 그러니까 나머지 yz평면이니까 yz좌표는 내비두고 x좌표만 0으로 툭 떨어뜨린 거지. 그러니까 1cm지. 자 그러면 여기는 몇 cm게? 여기는 3cm지. 왜냐면 마이너스 3에서 0으로 툭 떨어뜨린 거니까. 그러니까 몇 대 몇이야? 그러니까 여기도 몇 대 몇이겠어? 1대 3. 답은 m값은 3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그죠? 자, 공간좌표가 조금씩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나요? 할만하지 않나요, 이거? 그죠? 잠깐 쉬었다가 이제 9에 있는데 9 그거 좀 이따가 해봅시다. 엄청 쉬워. 자, 9의 도형이 아니라 9의 방정식이에요. 9를 갖다가 공간상에서 그리면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뭐 입체감이 살아있는 거죠. 왜? 이게 왜 웃겨? 너희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린 건데 선생님은 3D를 갖다가 2D에 표현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리지만 뭔 말인지 이해가 됐죠? 그죠? 음영까지 넣어줄까? 음영까지? 빛이 이쪽에서 오고 있어요. 그럼 여기는 밝고 뭐 이렇게 해서 저쪽 아이 못하겠다 야. 아무튼 중심의 좌표가 A, B, C고 그 다음에 거리가 반지름이 아니면은 당연히 구의 방정식이 어떻게 되겠어? x-a의 제곱 더하기 y-b의 제곱 플러스 g-c의 제곱 이꼴 r제곱 이렇게 되겠죠 뭐. 그죠? 그럼 이게 구의 방정식입니다. 그냥 뭐만 하나 늘어났을 뿐이에요 이거. 좌표만 하나 늘어났을 뿐이죠. 이거 얼마나 쉬워. 공식도 다 똑같아. 상황도 다 똑같아. 그러니까 구를 잘하려면 뭘 잘하면 되겠어? 계산. 고등학교 1학년 때 우리 수학 상에 있었던 원을 잘하면 된다 이거. 원. 구를 잘하면 뭘 잘하면 된다고? 원이가 뭐라 그랬어? 계산. 아 계산을 잘하면 된다고? 구를 잘하려면 원을 잘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1번 유도 됐고 2번도 뭐 이렇게 됐지 그치? 근데 이제 3번에 나와 있는 상황들 있지? 3번에 나와 있는 상황들만 잘 체크하면 돼. 일단 1, 2, 3번을 묶어볼게요. 1, 2, 3번 3번에 1, 2, 3번 자 그럼 봐봐 3번에 1, 2, 3번의 첫 번째 보면은 XY 평면과 만나서 생기는 구인데 그치? XY 평면 또 밑줄 치고 이름은 XY 평면이지만 요놈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 Z가 0인 놈이라 그랬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9가 있다고 칩시다. 9가 있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에 이제 XY 평면이 있어요. 그죠? 그러면 XY 평면 때문에 이게 잘릴 겁니다. 잘리면은 이렇게 딱 잘렸을 때 교점이 생기는 게 아니라 뭔가 이렇게 생기지. 그치?
그게 뭐겠어? 뭐라고 불러? 그거를? 더. 원이지. 원. 원은 원인데 그 원을 우리가 한 요렇게 돼가지고 요렇게 잘리는 이런 원이 생기겠죠? 그래서 요 원을 갖다가 우리가 교점이라고 안 부르고 교원이라고 불러요. 교원. 그죠? 용어는 알아야 되니까 용어는 체크를 해둬. 교원이라고 부르는데 근데 그 교원은 그러면 어떻게 식을 쓸 거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중심에서 어차피 여기까지 이르는 이 길이는 반지름이니까 R이야. 그치? 이 길이는 그러면 뭔지 모르겠고 이 길이도 뭔지 모르겠지. 근데 생각해봐. 이게 원래 구해방정식이 있잖아. 근데 XY 평면은 Z 이퀄 0이니까 Z 이퀄 0으로 잘라가지고 만들어지는 거지. 그럼 그게 수식으로 보면 그냥 단순해요. 그냥 원래 있던 저기 구해방정식에서 여기에다가 뭘 때려 박으면 되는 거야. Z에다가 0을 때려 박은 0하고의 교점일 거 아니야. 그 0을 때려 박어 그냥. 때려 박으면 Z좌표는 무조건 0인 거고 그 다음에 생기는 교원이 X제곱 X-A제곱 Y-B의 제곱 한 다음에 더하기 C제곱 이퀄 R제곱인데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R제곱 마이너스 C제곱 이거의 루트를 반지름으로 하는 원이 나온다는 얘기지. 그치?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런 식이 나오는 겁니다. 됐나요? 뭔 얘기냐면 XY 평면이 이제 Z는 0이니까 사실 여기 있는 A, B, C에서 Z는 0에다가 툭 수선의 발을 내리면 이 길이가 뭐가 될 수밖에 없어. 이 길이가 C가 될 수밖에 없죠. 이 길이는 아니고 그지? 그러니까 이게 반지름이 될 텐데 그게 이거 제곱 마이너스 이거 제곱 그거의 루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3번에 2번, 3번에 3번 이런 것들은 자동 유도가 되는 거지. 맞니? 자동 유도가 되는 거야. 자 그 다음에 4번은 뭐냐면 우리 이런 거 있었거든. 원의 방정식에서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었어. 그치? 동시에 접하는 원이 있으면은 중심이 어디 위에 있어야 됐었어? X Y는 X라고 보통 하지. Y는 X 위에 있으면 되지. 그치? 그렇게도 되지만 이쪽에서도 X축,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도 있잖아. 그치? 그런 애들은 중심이 어디 있다고 하는 거냐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 그치? 그런 거 했었지. 그럼 이번에는 지금 뭐냐면 4번이거든? 4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앞으로 쑥 튀어나오는 X, Y, G 공간좌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이렇게 돼가지고 대충 공간감이 살르도록 이렇게 그렸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가지고 구는 군데 말이야. 여기서 XZ 평면이랑 한 점에서 만나고 그 다음에 여기서 XY 평면이랑 한 점에서 만나. 그러면 이런 건 접하는 원이지. 그치? 그래서 XY, YG, ZX 거기에 평면에 접하는 구해방정식이야. 평면에 접하는 구해방정식은 그러면 어떻게 생겨먹었을 거냐면 편안하게 생각해봐. 여기도 구의 중심이 있겠지. 그치? 구의 중심이 있었을 때 이 길이가 뭐가 돼? 높이인데 그냥 그게 반지름이지. 근데 이 높이는 원래 이 점의 y좌표란 말이야. 또는 여기에서 여기까지 길이 이것도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저 안쪽으로 딱 저까지 이르는 저 거리도 뭐가 되겠어? 반지름이 되겠지. 그러니까 이런 슈에또 여기 이렇게 직각, 이렇게도 직각, 이렇게도 직각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맞아? 그리고 이 좌표가 되거든 이게 그대로. 근데 그 좌표가 그대로 뭐가 돼야 돼? 반지름이 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거기에 보시면 뭐라고 식이 적혀 있냐면 x-a의 완전제곱 y-a의 완전제곱 플러스 g-a의 완전제곱 이코 a제곱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x좌표도 양수, y좌표도 양수, z좌표도 양수에 반지름도 양수인 저쪽이 있지. 양수이니까 이쪽으로 튀어나오네. 그치? 그쪽만 생각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쪽에도 있지만 저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있고 이 칠판 안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생길 수 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렇게 적혀 있지만 바꾸셔야 돼요. 여기도 뿔마가 가능하고 여기도 뿔마가 가능하고 여기도 뿔마가 가능한 거야. 이해됐지 지금? 자, 그래서 이 4번은 생각보다 되게 많이 쓰이니까 이 4번은 별표 쳐두면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5번 봅시다. 5번은 지금 평면에 접하는 구가 아니라 어디에 접하는 구야? 축에 접하는 구야. 맞아? 그럼 축에 접하는 구는 말이야. 여기에서 이해를 하시면 좋아요. 이거 그림이 없는데 너네 이거 그릴 수 있겠어? 그려두면 이해가 잘 될 거고. 5번은 축에 접하는 구인데 여기는 지금 평면에 접했잖아. 그럼 축에 접하려면은 여기 중심이 있었을 때 여기보다 조금 더 반지름 길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기 평면에 닿는 게 아니라 좀 더 가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쓱 접하게 되는 그런 원이 나오겠지. 맞아. 그러면은 걔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얘보다는 약간 큰 이런 스타일의 구가 될 겁니다. 맞나요? 근데 그놈의 반지름을 한번 체크해보면 거기는 어딜 거냐면 여기서 X축에서 딱 한 점에서만 만나는 거니까 이런 쉐터 이렇게 돼가지고 반지름이 뭐가 될 거냐면 이게 반지름이 될 거야. 이게 반지름. 느껴져? 저게 반지름이 될 거라고. 안 느껴져? 안 느껴져? 에이 잠깐만. 그러면 잘 안 느껴지면 평면에다 그려줄게. 얘를 갖다가 살짝 돌려가지고 이렇게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Y축이고 여기가 Z축이야. 그럼 X축은 어디 숨었게? 못 찾겠다 깨꼬리? 그렇지. 그냥 이거지. 꼬챙이 박혀버린 거. 왜? 맞잖아. 이게 X축인 거야? 이게 X축인 거야? 그러면 저기에서 X축에 접하는 원이 되려고 그러면 요 꼬챙이 찍어놓고 이렇게 되면 되잖아. 이렇게 접하면 되지. 그럼 그런 원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은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 이렇게. 그럼 중심이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지. 그래서 요거를 AA라고 하면 반지름이 뭐가 되는 거겠어? 루트 2A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란 말이야. 이해돼요? 맞습니까? 그러면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돼야 돼? 바뀌지 않겠지. 중심은 안 바뀌겠지. 그치? 근데 반지름만 뭘로 늘어나겠어? 루트 2A로 반지름만 늘어나게 될 거란 말이야.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은 거야. 거기 식 보시면 알겠지만 x-a의 제곱 더하기 y-a의 제곱 더하기 g-a의 제곱 이꼴 반지름만 2a 제곱 이렇게 된 거야. 그런데 지금 이 상황도 말이야. 뭐만 그린 거냐면 YZ 쪽의 일사분면에 해당하는 그쪽만 그린 거잖아. 근데 저쪽도 있고 이쪽도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거기 식에는 책에는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도 있어야 돼? 뿔마 이렇게 도 되는 거지. 괜찮죠? 오케이. 이해는 다 됐다. 자 이제 84번 천천히 문제를 풀어보자. 이 공식이 똑같고 개념이 똑같기 때문에 빨리빨리 달리면 돼요. 자 근데 봅시다. 이거 봐라 이거 84번 문제 좀 읽어볼래? 얼라리오 A점이 있고 B점이 있는데 A점 B점에서 거리의 비가 1대2인 P점에 자취래. 이거 뭐야? 원에서 뭐 이런 거 있었는데 H 샬라샬라의 원. H 샬라샬라예요. 자 맞습니다. H 샬라샬라예요. 샬라샬라. 히포였을 거를. 히포크라테스 선언입니까? 의대 가려고요? 아닌데. 그런 거 비슷한 애 있었는데. 내분점이랑 외분점이 각각 지름이 한 컷을 가지고. 맞아. 그런 거 있었는데. 그거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에 뭐 불량식품 중에 여기에 이렇게 맛있는 거 차 있는 거 그거 뭐라고 부르지? 아폴로? 아폴로니우스. 그렇지. 바로 그거야. 내가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이거 그거야. 1대2
1대2로 내부 나누는 점들의 잡취의 방정식 쭉 밑줄 그어. A점, B점으로부터 거리의 B가 1대2인 P점의 잡취의 방정식까지 싹 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원할 때 했었지. 무슨 폴로? 아폴로. 아폴로. 니우스에. 원래는 원이었는데 지금 이건 공간좌표잖아. 그렇지. 아폴로 니우스의 9. 가로치고 원. 이거였어. 인정? 인정? 그래가지고 그냥 이거를 공간상에서 구현하기는 너무 빡세니까 그냥 평면상에 간단하게 구현해볼게.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A점. A점 여기 A점. 아이씨 귀찮은데? 어떻게 하지? A점. A점이 더 거리가 가까웠잖아. A점이 더 거리가 가까웠잖아. 그럼 이렇게 A점 놔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B점 놔둬. 그럼 뭐 점이 있겠지? 그러면 이렇게 일직선을 그려보면은 봐봐. 내분점 하는 데 있을 거야. 1대2 되는데. 그래 안 그래? 그치? 고점을 P점으로 하고 그 다음에 1대2로 외분하는 점이 있을 거야. 그럼 Q점. 그래가지고 1대2 뭐 이런 거 1대2 같은 거. 그치? 그렇게 하는 점 내분점 외분점을 구할 수 있지? 그래서 그 내분점 외분점을 뭘로 하는? 지름의 양끝으로 하는 이렇게. 근데 이거는 원이 아니라 공간이니까 뭐가 되겠어? 9. 아폴로니우스의 9. 이런 애가 나올 거라고. 그러면 이거의 중점 잡아가지고 중심 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여기서 한 점까지 거리 해가지고 반지름 체크할 수 있어 없어? 있지? 구하면 끝이야. 자, 85번으로 넘어갈게 얼른. 아폴로니우스의 9만 적어도 돼. 자, 85번. 반지름의 길이가 10인데 X축, Y축, Z축에 동시에 접하는 구의 중심의 좌표를 구하래. 그러면은 이거 우리 설명했던 이 일반화된 요걸 기억하면 돼요. 그런데 평면에 접하는 거야, 축에 접하는 거야? 축에 접하는 거니까 4번이 아니라 5번 이 상황을 이용하시면 된다 이거야. 이해됐죠? 그죠? 그 다음에 86번도 보세요. 86번은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구가 있나봐요. 구가. 그죠? 구가 있나봐. 근데 대충 빨리 정리해볼게 얘들아. 빨리 정리하면은 x-2의 완전제곱 더하기 y 플러스 2의 완전제곱 플러스 z 플러스 4의 완전제곱 이꼴 한 다음에 숫자가 8밖에 없었어? 8이면 4 더하기 4는 됐으니까 요거 제곱은 없었지? 그러니까 여기 16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중심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이거고 반지름은 4cm인 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기 바깥에 P점이 있나봐. P점의 좌표는 1, 2, 3 이렇게 돼 있대요. 그죠? 그럼 여기서 날라가 접선의 길이를 구하래. 접선의 길이만 밑줄 쳐둘까요? 그럼 접선의 길이니까 접선을 날려보면 되는데 이렇게 돼가지고 쉐터 이렇게 그지? 또는 아미에 이쪽으로 돼가지고 쉐터 이렇게 해가지고 접점까지 이르는 이 길이를 구하면 이 길이랑 똑같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원하는 접선의 길이입니다. 그죠? 자 그럼 공간상이라고 해서 이거 구하기 어려운 거야? 아니지. 그냥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살짝 돌려가지고 원의 접선의 길이 구하는 거랑 똑같이 해도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 이렇게 돼가지고 직각 수선 날리고 이 반지름 길이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뭐. 자, 이 중심부터 P점까지의 거리 이거 구할 수 있어 없어? 구할 수 있지 뭐. 그 다음에 무슨 고라스? 피타고라스만 하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이 길이 구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약간 추가 설명을 하자면 실제로 원에다가 어떤 바깥에 한 점에서 접선을 날리면 접선이 2개밖에 안 날아가지. 그치? 원에서는. 근데 이건 9잖아. 그치? 이건 9니까 9에서 접선을 날리면 접선이 몇 개 날아가게? 무한대로 날아가서 멈풀이 되지 않을까요? 거의 맞죠. 맞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선생님 대갈박을 생각해 보세요.
그 대갈박에서 저기 원바퀴 한 점에서 접선을 날린다 그러면 이쪽 접선도 보이고 이쪽 접선도 보이고 이쪽 접선도 보이고 이쪽 접선도 보이고 다 보인단 말이야. 보여? 그치?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접선이 두 개만 날아가는 게 아니라 존내 많이 날아가요. 존내 많이. 그치? 그럼 그런 점들을 다 모아놓으면 어떻게 되겠어? 원뿔. 꽃갈콘이 되고 꽃갈콘. 꽃갈모자가 된다. 꽃갈모자를 쓴 거랑 똑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접점들을 갖다가 다 모아놓으면 아마 요렇게 이런 상황이 될 거예요. 맞아요? 공간상에서는 이렇게. 다시 얘기해서 여기서 접선을 날리면 대갈박에다가 꽃갈모자를 쓴 그런 형태가 보일 수밖에 없다는 거야. 이해는 되지? 근데 접선 길이 구하는 이 문제는 그냥 피타고라스만 풀면 되니까 그냥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87번이랑 88번은 묶어볼까요? 87번이랑 88번은 묶어볼 건데 왜냐하면 내용이 똑같아서 그래요. 자, 87번을 보세요. 87번은 일단 식을 무식하게 다 쓰자.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z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y 플러스 4g 플러스 3 꼴빵인데 그지? 얘가 z축과 만나는 점이 두 점 있나봐. 선분 AB의 길이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죠? 자, 만약에 이거를 공간좌표를 모른다고 치고 공간좌표를 모르는 상태에서 구가 있었는데 여기서 z축이 이런 식으로 촥 이렇게 나갔을 때 이거는 구하고 직선 사이의 관계니까 교점이 몇 개 생기겠어? 두 개 생기겠지? 그래서 이 교점이랑 이 교점 이 정도 공간감이 느껴지나요? 느껴지나요? 아무튼 이 길이를 구하라고 한다면 이거 지금 대칭 없단 말이에요. 공간 도형으로만 풀면. 근데 우리한텐 초강력한 뭐가 있어? 공간좌표가 있지? 그러니까 Z축은 말이야. Z축은 이름은 Z축이지만 이놈의 본질은 뭐라 그랬어? X랑 Y가 둘 다 0이라 그랬지? 그러니까 X랑 Y가 둘 다 0인 거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Z축과 만나는 Z점의 좌표는 그냥 X에다 무조건 뭐? Y에다 무조건 뭐? 그러니까 때려박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어떻게 해? 0 집어넣으면 그냥 조져. 없애버려 그냥. 없애버려. 그럼 어떻게 돼버려? Z제곱 더하기 4Z 플러스 3이 꼴빵 되는 데가 바로 여기랑 여기의 교점이라는 얘기잖아. 그치? 그럼 Z좌표가 어떻게 돼?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3 나올 거 아니야? 그치? 선분 AB의 길이는 몇 cm? 2cm. 이렇게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88번은 똑같은 구가 있는데 밑줄만 칠게요. XY 평면. XY 평면 밑줄 치면 XY 평면은 이름은 XY 평면이지만 본질은 뭐가 0인 거야? Z가 0인 거지. 그러니까 바로 이 상황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그림.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풀어볼게요. 넘어갑시다. 딱 두 문제 남았는데 이것도 엄청 쉬워요. 자, 그 두 문제도 왼쪽에 빈 공간에다가 정말 한마디만 딱 적어두면 될 것 같아. 자, 원이 여러 개 나왔을 때는 원하고 원 사이에 관계가 있었지. 그치? 그러면 구가 여러 개 나오면 무슨 사이 관계겠어? 구와 구 사이의 관계입니다. 제목만 적어둘까요? 구와 구 사이의 관계. 그러면은 이거 어떻게 푸냐면 이렇게 푸는 겁니다. 자, 구가 있는데 구가 몇 개 있는 거야? 두 개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아주 한 가지 예만 들면 구와 구가 만나가지고 하필이면 접했대. 그지? 그러면 이거 뭐야? 눈사람 같은 상황이 되는 거지. 눈사람. 아니면 조랭이 떡. 조랭이 떡 알지? 조랭이 떡으로 떡국 끓이면 맛있는데. 아무튼 두 구가 왜 접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중심의 좌표 A점, 중심의 좌표 B점 하면은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 구할 수 있지. 구할 수 있네. 그 다음에
큰 원의 큰 구의 반지름은 large R, 작은 원의 반지름, 작은 구의 반지름은 small R. 이렇게 하면 문제 푸는 식이 뭐가 되겠어? D는 R 플러스 외접할 때는 문제 푸는 관계식이 중심사의 거리 T는 large R 플러스 small R이다. 이렇게 푸는 거란 말이야. 이상해 안 이상해? 너무 쉽네. 그치? 너무 쉽네요. 이게 전부입니다. 나머지 상황은 선생님이 얘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한번 구현해 보시는데 선생님처럼 굳이 똥 싸가면서 이렇게 공간감을 구현하면서 그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왜 근데 굳이 공간감을 구현하면서 그린 거냐면 선생님이니까 너네 이해를 돕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되니? 방해가 되니? 그건 아니야? 다행이다. 그래서 그린 거고 너네들이 문제 풀 때나 아니면 선생님 혼자 문제 풀 때 있지. 그때는 공간 그려 안 그려? 안 그려. 나는 그냥 공간이 잘 이해가 안 되니까 평면화시켜서 그려. 평면화시켜서. 그걸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 자, 그러니까 89번 문제 봐봐. 구가 2개 있는데 밑줄만 칠게. 왜 접한대? 그럼 이걸로 풀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90번 봐봐. 90번도 여기다 대충만 쓸게. 지금 구가 몇 개 있어? 2개 있지. 그럼 구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2개 있는 거야. 그치? 근데 9위의 한 점이랑 9위의 한 점이랑 9위의 한 점 이게 있어. 그래서 이 P점이랑 Q점이랑 이어가지고 거기에 최단 거리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어떻게 구해? D 빼기 그렇지. 그냥 중심과 중심 사이에 거리, 요거 9와 9 사이의 거리 요거 있지? 그치? 거기에서 제일 가까울 때는 여기에 P점이 찍히고 여기에 Q점이 찍힐 때니까 그치? 중심과 중심 사이의 거리에서 큰 반지름이랑 작은 반지름 열심히 찾아가지고 빼주면 이게 최단 거리가 될 거란 얘기야. 어려워? 너무너무 쉽지? 자, 그동안 기백 특강 듣느라고 진짜 고생 많이 했다. 자, 시간이 많이 남았으니까 미션은 지금 숙제를 다 풀고 오답까지 다 하고 집에 가는 거야.